네, 안녕하십니까. 주식 시황 분석 담당하고 있는 하인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주식 전략 계량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는 연간 크게 두 번의 자료를 중요하게 내고 있거든요. 내년도 연간 전망 자료와 그리고 여름쯤에 나오는 하반기 전망입니다. 저희 주식 전략팀에서는 올해 하반기 전망 대신에 여름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간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좀 주목을 해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코스닥이 코스피를 아웃퍼폼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연간 전망에서도 한 번 더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부진했던 섹터 하나를 꼽으라면 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 바이오 섹터도 내년에는 한 번쯤 더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측면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격으로 보시면 먼저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되겠는데, 왼쪽에 제가 선을 몇 개 그어뒀거든요. 플러스 ESD라고 해서 좀 그어둔 선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표준 편차까지 확대됐다라는 거고, 노란색 선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년 동일 대비 주가 상승률의 차이를 계산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수익률로 지칭해서 말씀드리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게 이 표준 편차 시점 근처까지 갔다가 올해 한 5월, 6월 정도부터 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항상 끝단까지 갔다가 평균으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막 평균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코스닥이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거를 일단 가격 흐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측 차트를 보시면 우측 차트는 코스피가 포함된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의 상대 수익률을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이 표준 편차 시점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균으로 회귀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코스닥 강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런 매력을 말씀드렸고, 탑다운 관점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수출로 봤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사상 최고 금액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수출 증가율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은 내년에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수출의 전년 동월 대비 그로스는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먼저 우측 차트를 봐주시면 저희 매크로팀에서 낸 수출 증가율 전망치거든요. 내년 3분기 정도까지는 그로스가 둔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기저효과라는 거거든요. 올해 2분기 때 숫자가 굉장히 높게 치솟아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을 더 앞으로 당겨서 보시면 2020년 2분기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때 수출 증가율이 매우 높았던 거는 금액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도 있지만, 작년 3, 4, 5월이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면서 경기 충격이 가장 컸던 시기이기 때문에 수출이 가장 부진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YOY,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는 기저효과가 매우 강하게 반영됐던 시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해 본다면 내년 상반기 때는 올해 상반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YOY, 즉 전년 동월 대비 그로스는 둔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왼쪽 차트를 다시 봐주시면 한국 수출 증가율이랑 코스피 코스닥 YOY 수익률 차이를 그려봤습니다. 보시면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는 이유는 수출이 매우 좋을 때는 주로 수출을 통해서 매출을 기록하는 대형주들이 더 유리해지는 환경인 거죠. 반대로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 시기에는 다른 기업들, 즉 코스닥이 더 유리해지는 환경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수출 증가율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둔화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저희 앞서서 이은택 팀장도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또 뒤이어서
저희 채권 분석을 하시는 분들께서 훨씬 자세하게 말씀드릴 내용이어서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다시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또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정부 정책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지만 코스닥 쪽을 지원해 주려는 의지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에서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일단 올해 초에 나왔던 1월 19일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업무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줄 문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연기금 등의 국내 주식 투자 범위를 다변화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은 한 줄밖에 없어서였는지 언론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정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어서 우연히 저도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을 돌이켜 본다면 올해 3월쯤부터 해서 연기금이 코스닥을 3, 4개월가량 계속해서 순매수했던 흐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코스피는 매도 우위였다는 것을 돌이켜 보신다면은 이런 정책적인 흐름이 반영이 됐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9월 30일에 금융위원장이 주최하셨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거래소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 참고할 만한 내용인데 올해 중으로 코스닥과 관련된 별도의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올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잖아요. 조만간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를 한번 주목해 보신다면은 이런 지수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ETF든 이런 상품들이 따라 출시되고 그러면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내용을 개정해서 시행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전환사채 시장을 규제하는 내용입니다. 전환사채 시장에 대해서 규제함으로써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IT와 바이오 업종이 전환사채를 가장 많이 발행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12월부터는 전환사채 리스크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 코스닥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 이거를 마지막으로 코스닥을 좋게 보는 이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투자자들께서는 항상 내년도도 중요하지만 당장 12월에 리스크로 항상 꼽는 게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인데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면 왼쪽에 제가 영어로 몇 가지를 넣어뒀거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 리스크를 이해해 보시면은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known knowns, known unknowns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리스크가 정말 큰 리스크가 될지 아주 작은 리스크가 될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문제가 언제 닥칠지 인지도 하고 있다면은 사실 큰 리스크가 아닌 셈인 거죠.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는 그런 이슈이겠습니다. 항상 연말마다 반복되는 이슈고 그게 어느 정도의 충격을 가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수급 차트를 보시면 개인들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일시적으로 매도하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순매수하는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nown knowns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걸 역이용하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차트에서 밑에 있는 그림을 확인해 주시면 연기금 수급이 항상 그런 시기에 일시적으로 매수하는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시면 12월에 생각보다 코스닥 지수가 안 빠진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1월 효과로 지칭되는 연초의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좀 정리를 드렸고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저는 올해 가장 부진했던 이 바이오 쪽에서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것도 가격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코스닥 전체 PER, 밸류에이션 차트와 코스닥 건강관리 업종의 PER, 밸류에이션 차트를 같이 그린 거거든요. 통상 같이 움직이다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괴리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스닥 건강관리 업종의 PER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왔는지 그걸 또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그어둔 가장 밑에 있는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밸류에이션은 두 개의 시점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4년 상반기, 두 번째는 작년 3월입니다. 일단 2014년 상반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2014년부터 코스닥에서 바이오 업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난 6년 동안 형성돼 있던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모두 빠진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일종의 분기점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반등하든 다시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든 이렇게 분기점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를 두 번째 기준점이랑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3월이거든요. 작년 3월에 코스닥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면서 코스피가 1400대까지 낮아졌던 폭락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수는 반등하고 있지만 이 코스닥 건강관리 업종의 PER은 지금 올랐다가 다시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 가능성을 고민해야 될 레벨이 아닐까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주가 조정 폭으로도 접근을 해보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반등이 가능한 레벨일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왼쪽 차트는 건강관리 업종의 MDD라고 해서 고점 대비 낙폭을 계산했습니다. 조정폭이 두 개의 기준점으로 나눠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밑에 있는 고점 대비 50% 하락. 50% 하락은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작년 3월처럼 경기 침체 국면에 나타났던 조정폭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니라면 그보다는 좀 위쪽에 있는 30% 조정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더라고요. 지금이 경기 침체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30%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면 이제는 반등 가능성을 고려해 나갈 레벨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 측면뿐만 아니라 모멘텀도 두 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미뤄져 있던 대면 미팅 이런 것들이 재개되면서 바이오 쪽에서는 임상시험이 재개될 가능성입니다. 임상시험이 재개되면서 신약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 주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입니다. 저희 앞서 계량 분석 담당하는 김민규 위원이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그런 흐름이 작년, 올해 관찰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글로벌, 국내 모두 관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왼쪽 차트를 봐주시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 국내 26개 업종을 비교해 봤더니 바이오 업종이 현금성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이었습니다. 왼쪽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현금을 이미 많이 쌓아뒀기 때문에 내년에는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뭐 R&D든 지분 투자든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기술을 취득하는,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기술을 수출하는 뭐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고, 코스닥 시장이 올해 좀 가장 부진했던 이런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코스닥 시장의 강세 흐름 그리고 바이오의 반등 가능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는 대형주나 코스피 이런 쪽에서 또 기회를 계속해서 저희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KB증권 주식 전략팀에서 주식 전략, 계량 분석,
시황 분석까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에 피곤하실 시간인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가 저희 해외 주식 쪽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